네, 안녕하세요. 영저격수다의 여명입니다. 네, 이번에도 특별 게스트로 나오신 오종택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 고정 게스트 된 거 아니에요? 두 주차 연속으로 나와? 금주의 게스트. 금주의 게스트. 네, 좋습니다. 금주의 게스트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위안부 협상 문제를 다뤘고 또 서울시립미술관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다뤄봤어요. 네, 이번 그렇죠. 주는 제가 가장 많이 신문사에서 사설로 다룬 정치 이슈와 경제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정치 이슈는 사실 원래는 위안부 협상 문제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네. 지난주에 다뤘으니까 이게 또 다른 문제죠. 어쩌면 더 큰 문제인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 19대 국회 파행에서 아하. 가져왔어요. 많은 사설들이 다뤘더라고요. 19대 국회 파행에 대해서. 그리고 경제 면에서는 사실은 이것도 원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그런 네. 혼의 자식 공개와 그를 둘러싼 뭐 이혼설, 노소영 관장과의 뭐 러브 스토리를 가장 많이 경제 면에서 지난주에 다뤘더라고요. 근데 좀 저희가 다루기에는 뭔가 연애지 같으니까 연애지 말고도 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 그 같은 다음으로 경우에.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 안 다뤄지고 있지만 몇몇 신문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뤘던 그 기업 구조 조정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네. 이게 먼저 정치 면에서 우선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는 법안들이 많죠. 이렇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종택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테러 방지법에 관해서요. 네, 일단 테러 방지법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 최대 화두 중 하나였죠. 여당과 야당의. 근데 의외로 테러 방지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발의되었던 법안입니다. 그래서 14년째 아직 발의만 됐죠. 이게 국회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죠. 네, 테러 방지법의 설명에 관해서는 그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뭐 여기서 하기보단 찾아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일단 간단히만 얘기하자면은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또 여기에 국정원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한편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다, 이런 내용 정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뭐 국정원장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더 이상 IS의 테러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옛날에 9.11 테러 직후에는 또 알카에다에서는 한국 테러하겠다 또 했고, 탈레반이 네. 미국을 뭐 어떻게 도와주면 또 네. 테러하겠다. 그래서 이게 14년째 계류 중인 이유도 2000년에 9.11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나온 법안이 계속 계류돼가지고 또다시 발의를 했는데 이번 국회가 꼭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라기보다는 아예 국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어가지고 또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네. 또 내년 총선 시즌이다 네. 보니까 이게 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네. 막 자꾸 여러 문제 다루기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참 국회 본연의 기능이 이제 뭔지 본인들도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럼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일단 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저도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좀 불필요한 규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제들을 좀 없애고 추가로 청년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촉발적인 법안을 자꾸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이번에 무산이 된 걸로 이렇게 국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그게 아쉬운 네. 부분이에요. 정말. 규제 해소에 관한 법안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 그 서비스라는 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야 될 경제 방향이랑 가장 또 저는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대한민국 자체가 저번 시간 제가 한 첫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수 시스템 자체가, 내수 경제 활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일단 인구수도 적기도 하고 또 네. 무역 의존도도 높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한민국은 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고 서비스 산업에 자꾸 더 집중적으로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야 될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경제 이제 뭐 계속 뭐 규제에 의해서 막혀버리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고부가 가치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그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힘들지 않을까 활성화에 걱정이 앞서- 있습니다. 활성화에 그래서 대한 규제를 사실 저는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오히려 노동시장 개혁보다 더 시급하게 통과되어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아주 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이게 네. 정말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으로 대표되는 규제가 하나가 풀리면은 수많은 일자리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노동시장 개혁을 보면은 노동시장 개혁의 근본적인 문제 해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양보하자, 좀 상생 측면에 되게 미온적인 개혁이죠. 네.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 그렇죠. 그런데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예를 들어서 영리법인이 영리병원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뭐 네. 대학 병원에서 네, 지금 제주도에 이런 생겼어요. 네, 생겼는데 중국인 외국인 한정으로 외국인 한정으로 그것도 되게 많이 뭐 한국인들은 관광 중심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 의료 호텔인 관광?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네. 와서 뭐 온천 수에서 물리치료도 하고 또 의료 관광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예. 같고요. 예, 예. 같이 온 한 달 친구들 아니 한 달 가족들. 보호자들 위한 네. 치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민영화라는 되게 사람들한테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이 것을 이유로 통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리고 앞에서 여명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가요? 아니거든요, 청년들이. 그 일자리가 본인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시장에 공급된 일자리의 수준과 본인이 이제 저희 학생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이 이제 미스매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 미스매칭의 격차를 해소를 하려면 뭐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럼 저희 교육 수준을 낮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안 되죠. 절대 네, 됩니다. 안 되죠. 계속 국가는 발전을 해야 되고 저희는 발전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플러스가 되고 자꾸 이제 긍정적으로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긍정적으로 이제 산업이 개발되고 촉진될 수 있을까? 따지면 창의가 필요하죠. 창의가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데 그 창의와 혁신이 규제로 막힌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그 서비스.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서비스 산업 기본 발전법이라고 예. 하는 거군요. 그게 또 이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요번에 안 되면 이제 또 20대 이제 내년 네. 4월 13일 선거 치르고 나면 이제 5월 1일부터 국회 다시 20회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또 그때부터 다시 뭐 실행될 수 있는 또 미지수에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규제냐면은 그 경복궁 옆에 네. 거대한 부지 있잖아요. 예. 네. 그 부지를 한화가 매입했지만, 그래서 원래 그 대한항공사에서 매입을 했는데 네. 여기에 원래 만들려던 건물은 정말 동대문의 DDP 수준의 예. 아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를 조합한 그런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네.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으로 지금 혁파하려고 하는 이 규제에 막혀가지고 아. 결국 이도저도 아닌 건물을 짓게 된 거예요. 아마 그냥. 그래서 숙박시설을 못 짓는다고 했었나 그 근처에? 네. 뭐였죠? 그쵸 아마. 그래서 사실 예. 아니 기업도 머리가 있지, 그 학교와 경복궁 옆에 모텔 짓자고 그거 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호텔 단순히 호텔 예. 하나 짓자고 산 것도 아닌데 예. 정말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광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부지를 규제에 막혀서 지금은 되게 엉뚱한 그냥 종합주상복합단지를 그건 흔히 있는 것들 네. 아닌가요? 그 아. 부지에 노른자 땅에. 노른자 네, 땅에. 짓게 되더라고요. 아쉽네. 누가 이거 발의를 뭐 그런 식으로 뭐 저희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지 모르겠지만 결국 손해 보는 건 일단 제일 먼저 지역 상권이겠네요. 그렇죠. 지역 상권이 제일 많이 제일. 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네. 안보적으로는 테러 방지법,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 노동 입법이나 아니면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막히고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총선이 이제 3개월 100일 남았습니다 오늘. 아 벌써 100일이. 오늘 딱 100일인가요? 예. 남았는데 선거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명 국가 최초로 선거구가 없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이게 되게 관심 많은 서벅 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선거구 획정 자체가 그렇게 저희에게 뭐 큰 문제라고 또 보기도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현행이 300석이지 않습니까? 300석 네. 중에서 246석이 지금 지역구원에 배당이 돼 있고 비례대표석이 54석이 배당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배당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또 기득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지금 지역구에 246석이 배당이 돼 있는데 지금 헌법에 기초해서 이 지역구가 배당이 되면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 넓은데 네.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인구수에 근거해서 그 자연스럽게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 다시 한 석씩 늘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뭐 지역구에서 자꾸 지역구를 대변할 수 있는 참 이것도 뭔지 참 아니 저도 참 회의적이긴 한데 뭐 지역구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대변할 수 있는 의석이 하나 줄어드는 거게 그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도권에서는 뭐 수도권에서 가져가야 되고 지역구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의석 뺏기니까 안 되고 자꾸 그래서 이제 여야에서도 물론 충돌이 있지만 그런 지역구 수도권 간에도 충돌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본인들의 이권을 챙기려다가 좀 이런 또 사단이 나지 않았나. 또 이권을 챙긴다는 점에서 게리맨더링이라 하나요? 그것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게리 멘더링을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 예, 짤막하게 간단하게. 제가 이공계라서 그 아예 게리맨더링 들어보는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네. 네. 시험범에 나왔던 걸 기억나서 네, 말씀을 아이고 했던 괜한 사실 일단, 네. 선거구를 그 임의로 이익에 따라 조정한다라고 예. 이해하면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보는 거죠. 네. 정치인들 간에 그러니까 야당과 여당 사이에 합의를 보는 건데 저는 이게 사실 저희 청년 뭐 대학생들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크게 문제가 없죠. 국회의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하든 말았든 근데 그냥 우선 첫 번째 문제는 이 선거구 획정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음모론이 있어요. 이거는 또 저의 음모론 추측성 좋아해. 음모론인데 저번 주에도 그렇고 예,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이게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무능 국회로 지금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고 있고 네. 이게 대규모 물갈이 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야 된다. 예. 물론 저는 사실은 정치 외교 학도로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물갈이가 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왜냐면은 저도 물론. 네. 그만큼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그만큼 또 사회적 비용이 양산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19대 국회는 정치를 잘 모르는 대학생인 제가 봐도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물갈이가 또 물갈이 당하는 게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부러 예비 후보들에게 선거구를 선거 운동할 시기를 안 주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 소위 말하는 그 현재 기득권 여야 정당의 기득권층이 또 그렇죠. 예. 새로운 스타일 탄생을 방해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되겠네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여당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또 대표와 또 신인 주자들 간에 네. 또 그런 싸움도 있고 예. 참 그런 거 보면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19대가 무능했던 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신인 주자들이 더 혁신적인 주자들이 또 이 국회로 입문을 해서 예, 더 혁신적인 법안 또 개발적인 법안 또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법안을 발의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본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만 유지를 하고 있으면 고인물이 이게 되려고 예, 하네요. 네.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예. 아쉽습니다. 참 걱정되네요. 그 부분. 사실 민주주의 역사가 그래도 이제는 7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선거구 획정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파행을 맺고 있고 또 정말 시급한 정말 경제 살리기에 골든 타임인 이 시점에 여러 민생 살리기 법안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혁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쪽팔린 일이죠. 네, 그렇죠. 또 후손들에게 쪽팔립니다. 소위 속된 말로 쪽팔립니다. 네. 그럼 이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러면 이제 다음 국회로 이제 이번 국회에서는 계류가 됐고 어떻게든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희가 또 어떤 측면으로 또 바라보고 이거를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지 거의 좀 저희도 거기에 맞선 또 대학생들의 우리 젊은 청년들의 노력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한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당장 제가 그 전문가가 아니고 이 여명님처럼 관련 학과를 전공한 게 아니라서 일단 그런 정치인들을 안 뽑는다. 그래요? 예. 명쾌한 해답이네요. 안 뽑으면 된다. 안 뽑으면 돼요. 제 표를 안 주는 네.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에 가장 반대라는 세력들이 내세우는 구호가 민영화 반대예요. 아, 네. 그러니까 민영화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예, 해소하는 게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물론 저야 뭐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는 대학생 단체로서 뭐 그런 의식 제고를 위한 활동들을 하겠지만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단 말이에요. 시민 의식이 성장하고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그런 뭔가 의식이 생겨야 할 텐데 그 이후로 그걸 네. 그대로 판단을 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리 본인이 옳은 말씀을 하셔도 그 본인이 0.1%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말,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국민적인 의식, 네. 의식이 뭐 분명히 발전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것도 바로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일몰법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약자인가요? 일몰법이라는 것이 네. 기한을 두고 이 기한이 끝난 뒤 뭐 새롭게 이거를 뭐 입법 다시 하지 않으면은 없어지게 되는 법안이에요. 예. 이게 지금 12월 31일 국회 끝나면은 뭐 네. 없어지게 된 법이 바로 대부법. 대부법은 어떤 법이죠? 대부법이랑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인데 네. 이게 대부법은 아마 이 대부법이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금융에 관련된 건가? 네, 예. 그 대부업에 손을 빌린 분들이 금리를 제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네. 그런 데는 신용 불량인 분들에게도 네. 큰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 대부업계에서 그렇죠, 빌리면은 네. 대신에 엄청난 금리가 네. 생기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빚쟁이에게 쫓기고 그런 신세가 되고 하는데 여기서 국가가 그런 신용 불량자들을 위해서 금리를 제한해 준 거예요. 네. 대부업계로부터. 음. 이게 어쨌든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장치였는데 네. 이게 일몰법으로 국회가 파행되니까 예. 이게 다시 갱신이 안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고. 또 당장에 빚이 많은 서민들은 또 이렇게 뭐 대부업계 큰 손들에게 막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될 결국 손해 보는 건 유권자네요. 그렇죠. 정작에 유권자들을 대표하고 시민 국민들을 대표해서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지금 국민들이 손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 사람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 아직도 있네요.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8일이 마지막 임시 국회인데 이때 뭐 해결돼야 되는 법들이 너무 많아요. 노동입법, 뭐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등 많은데 과연 처리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냥 다들 지금 선거구 획정이네 아니면 네가 가라, 네가 그 지역구 가라, 네가 저 지역구 가라 지금 그 난리 하고 있는 판에 네, 그러게요. 국민적인 관심도 뭐 떨어지고 있고 그런 판에 지금 본인들이 무슨 그 정치 개혁을 위해서 뭐 그렇죠. 네, 저희가 소망하는 게 이렇긴 하도록 며칠 예. 동안 있었던 거 보면은 비판적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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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몇 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초강수를 두셨잖아요. 직권 상정을 예. 요청한 여기에 대해 정의아 국회의장이 되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내가 성을 가는 한이 있어도 직권 상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당장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 법들인데 민생을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안 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또. 그래요. 자꾸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항상 삼권 분립을 운운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너무 지금 확대가 돼 있고 비대해져가지고 국회가 지금 정부를 잡아먹고 지금 사법부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행태가 되는 겁니다. 예. 아니요, 그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 불쾌하시면서 내가 성을 가는 한 그런 일이 없겠다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런 단어가 저에게 어떻게 들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저희로서는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또 국회 얘기만 하면 화가 나서 그래서 네. 뭐 저희 한대표에서 의견 내가지고 그 네. 퍼포먼스를 한 적 있잖아요. 근조 19대
19대라고 해서 그 근조 액자에 예. 19대라고 써가지고 예. 했던 아, 네. 국가꽃 들고 네, 하면 19대 더 죽었어요. 약간- 죽었죠. 네. 살아도 죽는 것만 못하죠. 사실 정말로 네. 뭐 지금 노동 입법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비판을 하긴 했지만 네. 그거라도 해야지 그 기반 위에서 좀 건전해진 노동시장 위에서 경제 성장을 깨하려는 건데 이게 정말 골든타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디서나 개혁 세력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정부 여당이라도 이게 아니 여당이라도 같이 끌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국회 선진화법에 막혀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으니 되게 한심한 노릇이죠. 네. 답답합니다. 통통한 노래, 네. 통탄한 노래. 슬퍼지네요. 답답하네요. 그러면은 첫 번째 논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뭐 국회의원한테 대학생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뭐 저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요. 네. 뭐 항상 대학생으로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이 왜 있느냐. 정말 그냥 해결해야 되거나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이런 거 걱정 안 했을 텐데 왜 이걸 놓고 있느냐. 정말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네요. 왜요? 네. 전 말하면 되나요? 네. 본인들이 처음에 국회에 입성하실 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갔는지 잘 모릅니다. 예.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 수도 있고 국가를 이제 변혁을 해보겠다는 그런 당찬 마음을 가지고 가셨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본인들이 그 처음에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얼마나 실현이 되셨는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심에 네. 맞춰서 네. 말씀하신 거군요. 그냥 저는 그 정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어떤 뜻이 있죠? 정명이라는 말은? 맹자의 말인데 네. 발을 정 이름 명자예요. 네. 뭐 군자는 군자다워야 하고 군신은 군신다워야 하고 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입법기관은 입법기관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에 바른 거 네. 다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점점 나아지는 국회를 기대합니다. 네, 아, 기대하며 잘하실 겁니다. 네, 잘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이게 진짜 저격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쁘다고 좋아하시는 이 김재현 누가 그래? 인기가 많은 분이죠. 안타깝지만 네. 서른 즈음에. 예. 김재현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의정부에서 예.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죠. 예. 네. 그렇죠. 반국가 정당이라는 이유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의원이었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재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되게 긴 기자회견 전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말하는 그의 발언을 듣고 피눈물을 흘리던 유가족의 마음을 안고 출마했습니다. 불법 대선 자금을 폭로한 망자와 낯뜨거운 진실 게임을 벌이는 지역 국회의원을 보며 부끄러워해야 했던 의정부 시민들의 심경으로 나왔습니다.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했나요? 교통사고. 해상 아, 교통사고죠. 예. 근데 그렇게 말한 것 자체에서 통탄을 했다, 본인이 통탄을 느꼈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예. 지금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가슴팍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어요. 예. 이분들이 특징이죠. 민중파리, 희생자파리. 가끔 보면 국회의원 배지 같은 거. 이분들이 통진당 해산 당하던 날 예. 국회 정론관에 모여서 네. 이거는 인권 침해이며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하면서 왼쪽 가슴팍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었어요. 완장. 전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지만 되게 구역질 났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이게 일단 의정부에 출마한다고요? 의정부 시민들은 과연 원할까요? 사람마다 또 다르겠죠? 역대 의정부는 뭐 선거 어땠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겠죠. 예. 지역구가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통진당이 해산된 이후부터 재구성을 하려는 움직임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네. 재창당이라고 하죠.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창당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아예 그걸 없는 관련 겁니까? 규제 법안이 없는 거군요. 재창당을 막는 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네. 통과가 안 됐어요. 입법이 안 됐고 결국 재창당을 하려는 건데 원래 들리던 말로는 통진당의 그 현역 의원들이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나간다. 노출이 덜 된 네. 이런 거였는데 김재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거 보면은 꼭 저는 그렇지만은 않은 거. 이 방침이 해쳐 모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소속 출마를 말했고 뒤이어 이상규 비례대표 의원도 예. 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또 김재현 의원은 과거에 경선 비리 의혹이 있지 않았나요? 아 있죠. 이석기 의원이 있었죠. 김재현 그게- 후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통합진보당 전체적으로 있었던 문제 아닙니까? 네, 그 그쵸. 4.12 총선 때? 되게 말이 예, 안 그쵸. 됐던 건데 웃음이 나고 통진당 얘기만 하면 거의 화가 나가지고 네. 우선 통진당이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들고 나왔었어요. 자기네 당이 해산됐을 때 되게 말도 안 되는 게 우선 얘네는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얘네 그 중복 투표도 하고 대리 투표도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전입 신고를 하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조그만 이 10평짜리의 집에 10명이 살고 있는 그런 뭐 하는 애들이. 그런 수준으로 통합진보당 되게- 사람은 닭장에 네,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그런 부정 투표를 했던 거죠. 아이고. 그리고 거수예요, 거수 얘네는. 되게 어디 그 저기 중국 공산당이나 예, 공산당 보는 북한 거- 노동당이 예. 하듯이 자기 이름이 적힌 이거를 이렇게 거수를 한단 말이에요. 노동당 회의를 보는 것 같네요. 네. 그랬구나. 우선 민주적이지 않고 예. 대한민국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왔죠. 그렇죠. 공지영 씨와 진중권 씨도 김재현 그 당시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했었죠. 그 사건으로. 네. 근데 그러니까 통진당 지도부가 네. 통진당 내에도 계열이 있어요. 뭐 경기 남부나 네, 또 경기도 예, 예. 나로의 근반이 된 경기 동부.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라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이미 그냥 신고 의원 등록을 마친 거예요. 이석기랑 김재현 두 의원이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비리로 당선돼놓고. 또 그때 당시 했던 말이 참 가관인데요. 그 여러 이 단체나 이 단체 같은 소속 당원들이 나가라. 그리고 부정선거 책임지라고 했는데 김재현 의원과 기숙기 의원은 소명 기회가 충분치 않다. 우리가 물러나도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며 사퇴를 또 거부했어요.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죠. 네, 아유, 나는 근데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정말 걔네 행태를 보면 되게 웃긴 게 이게 네. 웃을 수가 없는 게 정말 그 두 의원이 총 5명이죠. 네. 5명의 의원들이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가 안보 자료들을 북한으로 열람했고 빼돌렸느냐. 이게 와.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정말 최초의 정당 진입을 성공한 사건이고 2012년에 왕대산 간첩 사건이 있었죠. 네, 또 그때도 시끌벅적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기 죄송한데 네, 말씀하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뭐 선거구 이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얘기가 그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를 하자라는 아, 얘기가 계속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거랑 또 이 사건이랑 연관지어서 봤을 땐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가 그 핵심 계층을 대표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계층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 제외 국민 노동자를 예, 예. 대표한다 했었을 때 제외 국민 노동자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여럿이 의견이 나뉠 텐데 예, 예. 그걸 어떻게 비례대표가 100%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나? 네. 그걸 대표로 한다는 게 더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 대표성 자체가 좀 위험한 편이다. 네, 위험한 그런- 생각이다. 그런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직능 대표라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의사 출신은 의사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고라는 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상적으로 가려면은 비례대표가 맞아요. 네. 왜냐면은 정말로 정당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비례대표거든요. 근데 네.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 시민들의 그런 이익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이런 되게 님비나 지난주에 네. 말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구 의원은 재선을 위해서 그 지역 자신의 지역구에 상갓집을 안 간 곳이 없대요. 근데 그것은 정말 지역구의 구의원들이나 할 일이지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업무하는 그렇죠. 그 위중도에 해서 법안을 만들고
국가적인 이슈를 다뤄야 할 분들이 지역 이슈에만 함몰되어 있는 게 지역구 제도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선거 때를 제외하고도 주말에는 거의 뭐 의원님들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 일정 자체가 뭐 새마을회 지도자에 간다, 이 강로당에 방문하신다든지 네. 뭐 주말 일정은 거의 그렇게 소화를 하시면서 지역 민심을 꾸준히 챙기시는 게 일단 네. 좀 거의 뭐 정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네.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비례대표가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문제는 현실에 이런 다 모든 게 북한 때문이에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진입에 또 장벽을 또 네. 저희가 허물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 그건데. 비례대표제가 예. 좋은 게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이 그나마 낮아요. 예. 왜냐면 정당이 득표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한 성이라도 의원이 진입할 수 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이 통진당이 같은 북한의 부역자들, 북한 정권의 부역자들이 예.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예, 문제가 그래서 되겠죠. 14대 때는 뭐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인지 정확히는 제가 카운팅이 안 되는데 네. 13명이 들어왔어요. 통진당에서. 아, 19대 300석 그때 299석이었나? 300석 맞죠?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네, 아마 맞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13명이 들어왔다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진당이 그 이후에 표명된 그 뭐 확실하게 뭐 확인이 된 뭐 이적 단체로 이제 이적 정당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국회 300명 중에서 지금 13명이 그 이적자들이 지금 진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니까 참 위험한 제도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면은 네. 볼 수 있는 자료와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이 이적행위를 한다면은 그거는 여적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또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가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것이고 예. 네. 그만큼의 유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왕대상 간첩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네. 실제로 북파 간첩에게 허섭된 혹은 스스로 부역한 자들이 정치권에 진입을 시도한 거거든요. 시도했고. 예. 근데 이제 통신당 사건은 아예 정당을 구성해가지고 국회로 활보한 사건이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기밀 자료를 넘긴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은 부역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늘 그 사람들의 토론회에 나오면은 끊임없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북한의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의 그런 수용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말해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성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해석해야 돼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근데 거기서 궁금했던 게 저는 막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원칙 변호사가 뭐 김정은 뭐 해봐라 뭐 이런 뭐 100분 토론에서 이렇게 네. 얘기했던 적도 있고 진짜 한데 유명했었죠.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못해요. 없도록 아예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규정이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아예 못하도록? 왜냐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는 김일성이라는 존재가 유일한 영도거든요. 신을 장난으로라도 모욕할 수 있어요? 기독교세요? 전 무신론자라. 아, 저도 무신론자인데 네. 기독교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하느님의 성별이 여자야 남자야라고 묻는 것조차 되게 불경하고 그렇죠. 예. 정말 사죄해야 될 언어인데 감히 우리의 그분을 개 뭐뭐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지능적인 지도자였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참 그러니까 얘네가 예. 혁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 아신가요? 예, 보천보 전투. 보천보 전투로 유명했죠. 예. 보천보 전투에 일본인이 4명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너무 이 신격화라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신격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예.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있는 그 보천보 전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전투가 아니라 습격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마적대를 공격한 습격 사건인데 두 번째는 이게 김일성이 한 것도 아니에요. 또 사망자는 또 일본인 요리사 한 명으로. 네, 그러니까 김일성의 이름을 달고 정말로 뭐 항일 운동을 하던 사람의 이름을 빼앗은 거예요. 김성주라는 사람이 스탈린에게 충성을 하던. 그래서 너무 어리니까 김일성이라는 당대에 가짜설. 정말 유명했던 네. 사람의 이름을 빼앗자라고 해서 당대에 솔직히 김일성 이름 달고 활동하던 사람들만 4명이었대요.
예, 뭐 그거는 그 시대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익히 뭐 증명된 사실이었으니까. 네. 예. 이게 정말로 슬픈 일은 이 사람들의 김재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 인권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하냐라는 말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북한 인권법 12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국회 진입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탈북자 분들을 이렇게 여럿이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이 북한 인권법이라는 게 뭐 법이라는 게 뭐 찬반이 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 사실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떻게 인간의 양심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어디서 먼저 주도적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한민족이라는 그 정서 안에 얽혀 있고 그리고 그 고생하고 있는 정말 피땀을 흘리고 있는 그 2천만 동포들 네. 우리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그분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저희가 구해내야 한다는 그 시대적인 사명도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저희가 간섭하지 못할 문제다, 간섭해야 되지 않을 문제다라고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누가 먼저 그 문제에 나설 겁니까 그러면? 우리 책임의 예. 회의감들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나서야 될 문제입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그 통진당의 몸을 담았던 그래요 그 수뇌부였던 그 이재현 또 김재현 예, 죄송합니다. 전 의원. 예, 김재현 전 의원이 예, 다시 한번 국회에 뭐 입성을 한다는 얘기에 또 아쉬운 마음이 들 따름이고. 그러니까 절대 뭐 예. 김재현 의원이 뭐 젊은 청년의 프레임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아까 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누가 신경 쓰냐는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됐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고열을 빨아먹던 이 김정은 정권에 부역한 이 사람들이 남조선에서 정말 국회의원을 하면서 꺼들럭거리고 다녔다는 걸 알면 얼마나 배신감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참 그래도 숙연해지는 부분이에요. 참. 숙연해지는. 예, 항상 생각을 할 때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고. 이런 정당이 출연하지 않게 막는 법안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범죄단체 3법 같은 경우 네. 범죄단체 3법, 테러방지법, 통신법 이런 것들 다 이런 단체의 출연을 막고 북한의 부역자들을 뭔가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게 다 뭐 국정원에 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이다라는 그런 반대 프레임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는 미국을 본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참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상 그 경제 같은 부분은 네. 그 조금 여야 간에 같이 서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사상이나 그리고 가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서로 사회적인 제도적인 합의를 통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근데 가치관에 대한 차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가치관의 차이인 거죠, 사실. 근데 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자는데 여기에 여야가 어디 있고 사상의 차이가 어디 있고 가치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끼리 같이 모여서 그럴 때만은 합심을 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서까지 지금 여야가 막 서로가 충돌하고 네. 이해관계에 얽혔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보스님 말씀대로 예. 이게 그 국정원이 만약에 그게 우려된다면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예. 근데 반대를 소위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그런 성명을 내고 있는 김재현 의원과 일당들 소위 말하는 일당들 그런 일당이죠. 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국회에서 예. 들어올 수 있고 밝힐 수 있다. 이거 자체가 정말 그렇죠.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의 국정원이 거의 식물 국정원처럼 왜냐면은 감청을 하려면은 통보를 해야 돼요. 그 감청하려는 대상한테 예. 감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통화를 그걸로 해요? 또 미국은 또 이렇게 미국은 또 공정한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감청을 하고 있었죠. 예,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인정을 했잖아요. 예, 인정.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 수집 기관인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물론 권위주의 군사 독재 시절에 국정원이 마치 대통령의 그런 권력의 방패처럼
최천명처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최근에도 과가 있긴 했었죠.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수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민주화가 진행됐고 네. 국정원이 너무 식물 국정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즘 어. 네. 국가정보기관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들, 그 최소한의 법안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안타깝고요. 그래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웠던 게 그 이스라엘의 그 최고 정보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모사드라고. 모사드. 예, 모사드 있죠. 근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모사드는 이 선악의 구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국정원이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뭐냐면 모사드는 선악도 없고 여야의 구분도 없고 자기의 이익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국가의 안위. 이것만 가지고 있고 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폭 자체도 선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제약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독보적으로 그냥 국가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조직을 이 국가 조직을 이끌어 그냥 보호하는 단체인 것 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그 이런 정치 조직에서 외곽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그걸 자꾸 정치에 개입된 조직으로 보고 정치를 막 조장하는 조직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불신이 또 축적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자꾸 국정원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 정보기관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 아닐까. 네. 예. 저도 뭐 같은 의견인데요. 예. 그 모사드뿐만 아니라 우리 미국에서도 예. 우리 흔히 얘기하는 CIA나 예. FBI가 아니라 정보기관으로 예. NS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 또 국토안보부라는 조직도 있는데 어쨌든 이 조직들이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를 침해한다. 뭐 내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그래도 이 미국이 현재 큰 테러나 안보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 이 약간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얻어서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게- 예.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성적인 국민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유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꼭 하나 또 수반되는 게 있어요. 비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를 위한 비자유. 그러니까 이 비자유가 우선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좀 최선의 울타리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비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조차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정원 얘기를 한 것이 오늘날의 식물 국정원을 만들어 온 게 이런 통진당 의원들 예. 또 구시대 그 386 운동하던 시절에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의원들이 조금씩 법을 바꿔서 식물 국정원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체제 전쟁은 끝났지만 휴전 중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말 드러났잖아요. 통합진보당이 어떤 일을 하려고 네. 했는지 네. 정말 전복을 시도하고 네. 사상 전복을 하려고 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마 선언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간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거 그래, 절대로 관심 가져주면 안 돼요. 띄워주면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독재 시절에 대한 알레르기가 우리나라 성장 요소를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알러지죠, 알러지. 그렇죠. 네. 이거는 두고두고 예. 그 권위주의 정권이 갖고 있는 빚이죠. 네, 정말 이게 우리나라는 어. 정말 짧은 역사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 안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좀 과도기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근데 언젠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미뤄둘수록 해결이 될 수 있는 그 위치랑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예. 미루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뭐 계속 싸우고 그런 이적 단체와 그 대한민국의 그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네. 자꾸 저희가 부딪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본인들도 좀 그 역사의 개혁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19대 국회 파행과 이렇게 김재현 전 의원의 재출마 선언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또 시사성 있는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